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창밖을 한번 보세요. 햇살이 스며드는 오후든 어스름이 내리는 저녁이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는 긴 세월이 쌓여 있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났고 사랑했고 때로는 상처받았으며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을 알고 있었을까? 지금도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철학자가 평생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그는 사랑을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로 보았습니다.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요. 그의 이름은 에리히 프롬. 그가 남긴 생각들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경험으로 다시 풀어보려 합니다. 챕터도 없고 거창한 구분도 없습니다. 그저 차 한 잔 앞에 두고 나누는 이야기처럼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프롬이라는 사람은 20세기를 살았던 철학자이자 정신 분석가였습니다. 그는 전쟁과 혼란의 시대를 지나며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평생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마치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기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받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나를 누가 사랑해 줄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젊은 시절에도 그랬고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이라고. 그리고 그 능력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형제자매를, 배우자를, 자녀를, 친구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늘 온전했는지, 성숙했는지 묻는다면 선뜻 고개를 끄덕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집착이었고, 때로는 의무였으며, 때로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프롬은 사랑의 본질을 4가지 요소로 설명했습니다. 배려, 책임, 존중, 그리고 이해. 이 4가지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상대를 나의 소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이 들어 다시 들으면 참 다르게 들립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추상적으로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을 살면서 사랑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압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인생을 통제하려 했던 순간들.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대의 마음보다 나의 상처만 부여잡았던 순간들. 친구를 아낀다고 하면서도 내 기준으로만 그 사람을 평가했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지금 떠오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자녀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서운합니다.
전화는 왜 이렇게 뜸한지, 명절에도 바쁘다고 일찍 가는지, 손주를 왜 자주 안 보여주는지, 서운함이 쌓이다 보면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롬의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성장을 바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잘 키워낸 증거입니다. 그들이 자기 삶을 책임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준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연락이 뜸해도 바빠도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나이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형태입니다. 부부 관계도 달라집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 이제는 서로 너무 익숙해서 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감정 표현도 사라집니다. 어떤 날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행동이라고, 느낌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감정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식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아침에 건네는 작은 인사, 상대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 더 챙기는 마음, 몸이 불편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랑의 기술입니다. 나이 들어 부부가 다시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 수십 년 동안 고치려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던 습관들, 성격들. 이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동시에 나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배려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손주가 생기면 또 다른 사랑의 형태를 배웁니다. 손주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손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녀 부부의 양육 방식에 간섭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키웠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귀하게 키운다는 말들. 선의에서 나온 말이지만 때로는 자녀 부부에게 부담이 됩니다. 프롬이 말한 존중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손주를 사랑하되 그 아이의 부모는 우리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들의 양육 방식을 존중하는 것. 우리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 것. 손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 아이의 부모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사랑의 기술입니다. 친구 관계도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줄어듭니다. 어떤 친구는 멀리 이사를 가고, 어떤 친구는 건강이 나빠져 만나기 어려워지고, 어떤 친구는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남은 친구들과도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 갇혀 사는 것, 아니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프롬은 사랑하는 능력은 나이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언제든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 동네 산책길에서 인사를 나누는 것,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드는 것. 작은 시도들이 쌓이면 새로운 인연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인연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프롬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여기서 자기 사랑이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돌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질 때가 있습니다. 쇠약해지는 몸, 자꾸 잊어버리는 기억,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 손발. 이 모든 것이 자책의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습니까? 힘든 시절을 견뎌내고, 가족을 지키고, 자녀를 키우고, 일을 해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자체로 당신은 존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수고했어. 잘 살아왔어. 이제는 좀 쉬어도 괜찮아. 그런 말들이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기 사랑이 자리 잡으면 외로움이 조금 덜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평화가 됩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는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프롬이 강조한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생산적인 사랑. 이것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랑, 창조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나눌 때입니다.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웃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것, 자원봉사를 하는 것,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 이 모든 것이 생산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를 주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사랑할 힘도 없어. 하지만 프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랑은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힘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마음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실제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짧은 감사의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 밤 맛있었어. 덕분에 편안해. 같은 작은 말들. 자녀에게 전화할 때 잔소리 대신 내 생각이 났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그 같은 말을 해보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보고 싶다 같은 진심 어린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상대도 변하고 나도 변합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원망과 서운함에 두느냐 아니면 배려와 이해에 두느냐. 그 선택은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프롬은 사랑을 기술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용기라고도 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는 용기, 실패할 수 있는 용기, 그럼에도 다시 시도하는 용기. 나이가 들면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고 실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마음을 닫으면 사랑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기쁨도 의미도 연결됨도 사라집니다. 용기를 내보세요.
다시 마음을 열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하는 것,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는 것,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랑의 기술을 연마하는 과정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평생 배워도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상처 주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씩 나아집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 가까운 친구를 잃으신 분, 상실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했기에 아픈 것입니다. 그 아픔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슬퍼하세요. 충분히 그리워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남긴 것들, 함께 나눈 시간들,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간직하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상실 이후의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 안에서 위로를 찾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연 속에서 평화를 찾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술이나 음악에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과 사랑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롬의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사랑은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나이도 처지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과거의 상처와 후회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아볼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은 감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 것인가? 어떤 작은 친절을 베풀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기술을 익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져도, 혼자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능력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에리히 프롬이 남긴 생각들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사랑은 기술이고 실천이고 용기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고 익힐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 작은 실천 하나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것,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